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흙 속에서 물의 흐름을 일단 평면 흐름 조건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평면 흐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은 딱 X방향, Z방향 두 방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X, Y, Z 방향으로 나오면 이건 평면 흐름 조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평면 흐름 조건으로 해서 X와 Z 방향으로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X와 Z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이게 평면 흐름 조건이면서 이거는 지금 라프라스 방정식에서 이렇게 유도해서 정리를 하는 어떤 식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침투 해석에서의 평면 흐름 조건이고, 안밀 해석에서의 평면 흐름 조건은 Z 방향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리제 안밀 방정식이니까 Z 방향으로만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먼저 자, 침투 해석에서의 평면 흐름 조건은 두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자, 이와 같이 X 방향으로의 흐름 하나, 그 다음에 Z 방향으로의 흐름 하나, 두 가지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는 X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속도 변화. 속도 변화인데 X 방향으로 속도가 분명히 흙 속을 통과하면서 이 속도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은 이거는 X 방향으로 바뀌면서의 속도 변화가 생기고, 그 거리는 어떤 거리만큼이냐면은 미소거리 dx 거리만큼의 어떤 변화값이 생기는 거죠. 이 Z 방향도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 기본적인 속도 외에 일단 Z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dz 거리만큼의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변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속도가 변하는데, 자, 지금 먼저 지금 이가지 침투 해석 조건에서 X 방향 두 방향으로 변하는 거, 이거는 시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Q인 입구로 Q 아웃 조건으로 정리를 하는 다시 법칙에 따르는 그러한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Q인 입구로 Q 아웃 조건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Q인 조건이 먼저 이 조건들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평면 조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3D를 그려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그려야 되고, 여기는 자, 거리 자체가, 이 거리는 그냥 미소거리니까 여기는 X라고 하는 거리고, 여기는 Y라는 거리고, 그리고 여기는 Z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최적, 이 보륨은 여기서 dx, dy, dz가 보륨이고, 만약에 이 보륨을 평면 조건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z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여기 z고 여기가 dy죠, 그죠? 보륨 조건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 dx, dz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보륨은 만약에 실험실 조건을 한다면은 1 플러스 2로 2분의 그냥 1 플러스 2가 되겠네. 1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평면 조건은 dx, dz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보륨은 이와 같이 1 플러스 2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건, Q는 AV이고, 다만 여기서 V가 이제 K라고 하는 이제 다리 법칙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다리 법칙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일단 V 조건으로 먼저 접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필요할 때, 그럼 흙 속에 물어보니까 V는 K라는 거, 이거 꼭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니까 K 곱하기 L분의 델타 H, 이거 꼭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델타 H는 어떤 변화 값이니까 여기는 라운드 H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여기서 미소 어떤 면적에서의 변화 값이니까 이 L은 라운드 뭐 Z 또는 라운드 X로 표현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밀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제 투수계수 사안정식에서 안밀
안밀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투수 개수를 구하는 거,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외워야되는데 다 안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 K는 CV, MV, 갯맛 W라는 거. 이거 꼭 외워라고 하셨는데, 안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꼭 외우셔야 되고.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EP 곡선. EP 곡선에서의 이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AV였죠. 그죠? 이 기울기가. 앞서서 했잖아요. 그죠? 이 AV입니다. 그래서 AV니까, 그러면은, AV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델타 시그마분의 델타 E가 그 AV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 델타 E는 결국은 정리하면 AV 델타 시그마로 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한다면 AV 곱하기 델타 시그마 유형력 개념이니까 이거는 전응력 마이너스 강국사으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변화값이니까 라운드 U로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재료로 가지고 쭉 정리하는데, 먼저, 지금 안밀은 아니고 우선 이제 침투 해석 쪽이니까, 그중에서 이놈만 가지고도 이것도 정리됩니다. 저놈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Q는 AV 조건이니까, 먼저 Q인이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두 군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인은 여기서 지금, 두 군데 방향에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건 자체가 Z방향으로 통과를 할 때, 그때 통과 단면적은 이게 단면적입니다. 이게. 근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지금 미소 그리지만은 Z방향으로 통과할 때 그때 통과 단면적은 dx, dy가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Z방향으로의 어떤 단면적은 여기서 dx, dy가 단면적이고, 여기도 이 방향은 X방향으로 통과를 한다면 그때 단면적은 dz, dy 단면적이죠. 그런데 여기를 통과한 단면적은 dx, dy 단면적이다. 그럼 여기도 dx, dy 단면적, 여기도 dx, dy, dz, dy 단면적, 여기도 dx의 단면적. 제가 거짓말하면 자꾸 들통나는데도 왜 거짓말 자꾸 하게 될까요? dx, 여기는 dy 단면적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dx, dy 단면적.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속도 변화가 아니고 어떤 양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Q인 요소고 요 두 개가 Q아웃 요소니까 Q인 요소를 쭉 정리하면 Vx, Tz, Dy 플러스 Vz, Dx, Dy. Q인은 자, 이제 Q아웃 Vx, Tz, Dy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V, Dx, Dy, Dz.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입니다. VZ, dx, d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z, dx, dy, dz. 이렇게. 그래서 소하고 남는 게 이것만 남는 거네. 이것만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라운드 x 방향으로 라운드 vx, dz, dy, dz 플러스 이번은 z방향으로 라운드 vz는 dx, dy, dz는 0 이것만 남네요. 그래서 양변에 dx, dy를 곱하니까 나누니까 이건 0 그대로 있고 날아가고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있네요. 그래서 자, 라운드 x방향으로 라운드 vx 플러스 라운드 z방향으로 라운드 vz 이거는 0이라는 거. 이 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는 K의 이놈을 살리로 끓여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X는 라운드 X거리이고 Z는 라운드 Z거리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지금 VX에서 V 대신 이걸 쑥 끌어오니까 지금 요거 하나 더 늘어났네. X방향으로 하나 늘어났고. 그리고, 라운드 제곱, 여기는 H로 바뀌네요. 그죠? 이 부분도
쑥 VZ를 이렇게 쭉 끌어오니까 이것도 제곱이고 라운드 제곱 그래서 H를 이렇게 더 바뀌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게 0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평면으로 침투해서 정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프라 방정 자체는 그래서 물리학자가 아니까 우리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라프라 방정식은 사실은 이게 근간이 되는 평행 이론이거든요. 라프라 방정 그래서 일단 종속 변수가 일단은 푸사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푸사이라고 하는 이 종속 변수를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의 어떤 독립 변수들로 가지고 다 두 번만 미분한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결과값은 0이다. 뭐 어떤 이런 평행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푸사이라는 종속 변수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넣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세 방향의 합력을 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이건 두 번만 미분은 다 0이 돼. 라고 하는 평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뭐 우리가 정팔면체 면에서의 어떤 응용 불변형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모든 방향 세 방향의 평균값을 내면은 다 값이 똑같은 변함이 없는 그러다 이러한 평행 이론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이렇게 해서 파생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이 평행 이론 자체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23.5도 정도 기울어져서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돌면서 타원형으로 궤도를 돌리면서 자전거 공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평행 이론에서 어떤 천문학적 이론 같은 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평행 이론인데 결과가 그럼 X 방향으로 Z 방향으로 합력이 0이니 뭐 이거는 뭐 라프라 방정식처럼 이것도 그냥 다 이거 그냥 뭐 평행이 되네 만약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 우리 유선망에서의 어떤 유선과 등선의 직각이고 두 방향의 흐름, 어떤 X 방향, Z 방향으로 물의 흐름의 어떤 방향은 항상 그래서 평행 조건에서 그래서 등방 조건에서 본다면은 똑같이 가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K가 지금 달아나보네, 그죠? K 그 빼먹었네요, 그죠? K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방향으로 K이고, 그죠? 여기는 Z 방향으로 K인데, 기왕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평행 이론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도 KX하고 KZ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다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다 가정을 한다 그러면 똑같다 가정을 하는 순간 양변에 또 K로 나누니까 이것도 소거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X 방향으로의 제곱 H 플러스 Z 방향으로의 제곱 H는 0이라는 거 이 식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우리 Z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는 조건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Z 방향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VZ인데 VZ라고 하는 게 일단은 Z 방향으로의 속과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이동 거리는 미소 디짓 거리라는 거 이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요것도 그러면 이제 Q인 조건 Q와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최적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델타 Q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Q인 마이너스 Q와 조건으로 정의하는 게 테레작이 안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밀 이론에서의 어떤 흐름은 이와 같이 Q인 역거로 Q아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 Q인 역거로 Q인은 VZ. 그럼 여기서 통과 면적은 여기서 Z 방향으로의 통과 면적은 dx, dy 면적이니까 거기 dx, dy 면적. 이것도 dx, dy 면적 A를 통과한 것들이니까 그럼 Q인은 여기서
VZ의 dx, dy이고, 마이너스 Q아웃. 여기서는 VZ, dx, dy,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라운드 Z, 라운드 VZ의 dx, dy, dz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날아가고 남는 건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니까 이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Z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는 그래서 dx, dy, dz라는 거.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것도 그럼 이거하고 좀 유사하게 이제 압력 변화. 그래서 여기서 최저값을 이게 지금 이거 에너지 헤이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V 대신 이거 Z방이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투수계수, 예전에 Z방향 투수계수 있고, 살아나고 이제 또 Z방향으로의, 지금 여기서 이제 제곱 들어가고, 제곱에 H, 그 다음에 dx, dy, dz. 이렇게 해서 이게 델타 Q라는 거 하나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kz, dz 제곱, 그 다음에 d 제곱 h, dx, dy, dz. 이거 하나, q 하나 이제 구했는데, 이제 테르제기 안밀의 어떤 방식 자체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델타 Q라는 게, 이 델타 Q가 그냥 델타 Q가 아니고 일정히 시간 경과에 따른 이게 델타 Q니까 결국은 이 체적 변화, 이 델타 Q 자체가 시간에 따른 어떤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체적 변화 값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그러니까 이까지 시간 특성을 고려하고 이 체적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고 시간 변화에 따른 체적 변화이니 델타 Q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등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조건을 하나 더해서 이거하고 등식으로 놔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버림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 시간에 따른 어떤 체적 변화인데, 이 체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볼륨, 전체 1 플러스 1이라는 전체 볼륨에서 이 부분이 델타 V이기도 하고 또 델타 E라고 해도 또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냥 델타 E로 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그 시간에 따른,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체적 변화를 일단 시간에 따른 델타 E로 보고, 대신 곱하기 여기는 그래서 dx, dy, dz. 그래서 dx, dy, dz 곱해주고, 여기는 똑같은 볼륨이니까 이거 1 플러스 그냥 곱해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이거하고 이거 없으려고. 그죠? 그냥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접근들은 하여튼 서로 막 소구를 해서 그냥 소구해가지고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되는 건 그냥 여기다가 밋밋하게 그냥 여기다가 뭐 V분의 V. 그래서 약분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분명히 이놈을 없애야겠다는 얘가 지금 욕심이 있으니까 저놈을 없애려면 그러면 이거는 분자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해요. dx, dy, dz.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니까 이게 있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MV를 또 갖다가 1 플러스 2분의 AV에서 MV로 바꿀 수 있거니, 그리고 투석에서 이걸 또 없애야 되는데, 투석에서 이놈을 없애면 투석에서 CV, MV 간마 때문에 MV를 AV로 바꾸려면 뭔가 또 1 플러스 2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쓰는 게 V분의 V를 갖다가 1 플러스 2분의 V. 요거 곱해집니다, 이게.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역학사적에는 이런 설명들이 잘 안 들어있어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막 해가지고,
정말로 이 쓰잘데기 없는 거, 저는 정말로 이게 혼자 공부하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러고, 왜 이게 되나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근데 결국은 다 그 시계 나중에 정리해갖고 다 보니까 결국은 소구를 하기 위한 어떤 이 전부 다 이게 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좀 더 단순화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델타 E를, 이번에 델타 E를 이제 이렇게 해서 AV로서 이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델타 E를 갖다가 해서 AV 델타 시그마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여기는 dx, dy, dx를 바꿔서 또 1 플러스 2분의 AV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니까 이게 또 쓱 MV로 바뀌어버렸네. 그죠? 점점 이게 막 이제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남는 게 이제 델타 시그마 이거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델타 시그마 이거 남아있는데, 이 델타, 그러면 여기 이것도 옆으로 그냥 dx, dy, dx 나오고, 델타 시그마를 또 여기다 갖다 얹어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식이 더 단순해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 델타 시그마인데, 자, 이건 지금 유형력 개념입니다. 그죠? 안밀이라고 하는 자체, N밀체표에서 우리는 모든 게 유형력 개념입니다. 유형력 전응만 강국수합이니까, 또 시간 특성에 따른 이거는 전응력만 해서 강국수합 개념이에요. 그죠? 전응 강국수합.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델타 E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지금 최적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델타 E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 앞에가 마이너스인 건 똑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니까. 근데 여기서 시간에 따른 지금 응력이 시간에 따라 응력을 추가했으면 안 했잖아요. 만밀이라는 거는 초기에 T니까 델타 P가 한 번 제어하면 그 이후로는 하중이 더 이상 증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하중 증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이에요. 뭐 남는 거는 가로 푸니까 플러스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떤 강수사 변화 이것만 남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른 이거는 여기서 강수사 변화로 이렇게 이거는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소개를 이제 두 개를 이제 등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시간에 따른 어떤 강수 소산은 MV 그 다음에 dx, dy, dz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등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욕심을 부렸던 대로 싹 소구하고 남죠. 자, 그리고 이제 K는 여기서 CV, MV, 감마 W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CV 그 다음에 CV, MV, 감마 W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MV 이것도 나와보는 거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남는 거 이것만 남네요. 그죠? 시간에 따른 강수소산. 여기서 그럼 여기서 D, Z, 라운드, 제곱 H, 이거 감마 W. 감마 W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감마 W 이런 것도 없는 거 거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속 변수가 여기는 지금 여기는 압력 아니고 이건 에너지 양이에요. 이게 높이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종속 변수가 두 개가 다르면 이거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또 없앨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면, 자, 이제 강국수합은 뭐예요? 강국수합은 HP gamma W잖아요. HP니까 이건 라운드 H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운드 H 감마 W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여기서 라운드 H는 U gamma W분의 U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 뭐 썼어요? 감마 W분의 라운드 U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또 이놈도 날아가고 남는 건 이것만 남아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남은 10에서 이거 남아있네요. 10은. 그럼 뭐 남아있어? 그 시간에 따른 강소사는 CV에서 라운드, 이제 요건 남아있고, 라운드 Z 제곱에 라운드 제곱 U만
남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리적인 안밀 방식은 이와 같이 그래서 시간에 따른 체적 변화하고 QA 조건으로 두 개를 쭉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거하고 체를 한다면은 여기는 에너지 항으로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U라거나 압력항으로 이거는 최종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V라고 하는 이 안밀 계수가 여기서 선형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리기 안밀 방정식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2호필 기준으로 해서 1차 안밀과 2차 압축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안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리해보니까 안밀이란 뭐야? 시간 의존적인 강국수소산인가? 시간 의존적인 강국수소산인데 강국수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치마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공법을 제하해서 그러니까 공법을 제하해서 델타 P를 제하한 이후에 델타 U가 0인 상태에서 계속 치마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2차 압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델타 P가 없었어요. 델타 P가 없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 이게 압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압축인지 안밀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간극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물이 빠져나가 간극이 좁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와 같이 델타 P가 없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여튼 물이 빠져나가면서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 그러지? 델타 P 때문에 생기는 안밀도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해? 라고 고민한 게 바로 이제 의사과학밀이라고 의사과학밀 뭐 경시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 연대 효과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델타 P를 구해서 델타 P를 제하해서 델타 U를 만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T니꼬로 0조건에서 델타 P는 델타 U만큼 근데 이건 포화된 점성도이고 흙과 물은 비압축이니까 당연히 T니꼬 0조건에서 델타 P가 델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로 가서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무한대의 시간은 언제를 무한대로 보냐면은 델타 U가 0이 됐을 때는 무한대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T니꼬에서는 델타 P니꼬로 델타 U만큼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은 엔드 오브 프라이버크스 2OP로 정의를 내렸다면은 그럼 이거 안밀도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는 안밀도가 여기는 0%고 여기는 안밀도가 다 이랬으니까 안밀도가 100%이고 안밀도가 0%에서 100%는 가정 과잉 강수압은 T니꼬 0조건에서 델타 P만큼 델타가 생겼다가 델타 U의 0으로 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결국은 여기서 델타 P니꼬로 델타 시그마라는 유용력이 그리고 델타 U 델타 P니꼬로 델타 U니꼬로 델타 시그마 유용력이 증가하는 요건 그래서 델타 U만큼 델타 시그마 프라임이 증가하는 유용력이 증가하는 이게 바로 이제 테레작이 안밀 이론이고 그럼 결국은 이 출발은 델타 P고 메커니즘 자체가 델타 P가 있어야만 델타 U가 생기고 그리고 델타 U가 시간 의존적으로 델타가 0이 됐을 때 유용력이 증가하고 뭐 안밀도가 100이 되고 뭐 이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델타 U가 없었어. 델타 P가 없어요. 델타 P가 없었는데 근데 오랜 시간이 다 보니까는 이게 안밀하고 크게 단단해졌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델타 P를 제하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난다면은 요거는 만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사학에서 얘기하는 신생대 사학이 여기 이제 뭐 충격세, 홍격세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죠? 네, 나누는데 신생대 사기와 신생대 상기의 경계를 약 200만 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200만 년. 그리고 충격세, 홍격세 이 기준을 약 10,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0년이나 사람도 있고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뭐 자기도 나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냥 약 붙이면 정말로 약입니다. 약 10,000년 정도. 그래서 약 10,000년 정도 이내에 태어난 충격세 이것들이 바로 이제 대부분의 비가 많이면 생기는 해성점토인데
이 해성 점토를 계량하기 위해서 델타 P를 델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액성 상태를 소성 상태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이론이 바로 테르데기 안밀이론이고, 그래서 주로 자 이것들은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충격 점토에 해당 충격 점토에 적용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점토의 안밀의 의미는 델타 밀과사에서 안밀의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시간 의존의 감소 소산. 여기서 이제 만 년이 지나서 약 200년 사이 이 정도 홍격세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해성점토가 뭐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주로 홍격세에는 해성점토보다는 육성점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호수 같은데 지만 그 이유가 그러니까는 따뜻해져서 하여튼 빙하가 녹으면은 바닷물이 쭉 해섬에 올라가니까 그 물도 어때요? 육지로 쑥 흘러들면서 엄청난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호수 바닥 같은데 많이 또 퇴적물을 이루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결빙기가 와서 또 얼음이 오면은 그때는 또 육지에서 바다 올라가다.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비가 많이 오기보다는 주로 얼고 녹고 하는 이 결빙기와 간빙기를 약 5번 얼었다가 지금 4번이 녹았고 지금 이제 5번째 지금 녹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 지금 남극이 계속 녹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끄트머리에서 지금 녹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 충격세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우리가 살기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그 비들이 그래서 흙을 갖다가 해성점토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 이 충격점토는 주로 해성점토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로 계량을 해서 액성상 소형도 만들어 계량을 하기 위해서 델타 델타폰으로서 안밀을 하는데, 이 지금 홍격세에 만들어진 주로 이제 육상점토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계량을 하지 않고 가만 놔뒀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게 단단해졌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용크레이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나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올드 크레이. 그죠? 그럼 거동 특성 자체는 이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단단해갖고는 오시거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시거동. 이거는 당연히 NC거동을 하고 있는 흙이죠. 그러니까 거동 특성은 오시거동이고 NC거동이고. 자, 그러면 두 개를 또 비교해 본다면은, 자, 여기서 응애가 변화관계 나타나면은, 자, 여기서 오시거동, 여기는 NC거동. 오시거동을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올드 크레이. 요거는 영 크레이. 올드 크레이는 뭐냐면은, 올드 크레이는 이거는 주로 홍적 점토이고, 그리고 이거는 연대 효과가 적용된 어떤 것이다. 이거는 충격 점토이고, 이거는 연대 효과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안밀이 여기서 델타P니까 델타 조건에 안밀 조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밀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밀이 안 되는데도 돼 있으니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여기서 안밀은 의사가안밀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델타 P 입구로 대조권 이 로그 P 개념에서 자 이렇게 해서 PC가 있고 뭐 여기서 CC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안밀 곡소인데 이거는 안밀도 아니고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로그 P에서 쭉 정리해 보니까 일단은 이 지금 홍격점토를 가져다 실험을 해 보니까 홍격점토가 초기값이 굉장히 여기서 안밀이 많이 된 상태에서 뭐 이러한 거동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충격점토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여기 초기값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동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중이 커지면 안밀하면 언젠가는 이게 다 수렴을 하지만 초기값이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적고 초기 간격도 굉장히 큰 이런 상태란 얘기죠. 그럼 그동안에 당신 무슨 일이 벌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야,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델타 P가 하중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 혼자서
이렇게 안밀이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동을 보이네, 이놈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연대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연대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 정도? 이 기간은 여기 쭉 보니까 약 200만 년 정도 되네요. 그럼 가운데도 100만 년 정도, 평균적으로 100만 년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00년, 100만 년 정도. 그래서 100만 년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는 동안 이렇게 안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막 그림을 하고 여기다 1년, 10년, 1 곱하기 10년 막 였다고 쓰는데 뭔지 모르는 막 그런 그림 그린 것보다는 자, 그럼 여기서 연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기값이 이렇게 적겠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건 이거는 지금 시간이 어떤 하중 증가값이 시간에 증가했다는 안미를 이뤘기 때문에 초기값이 이축값이고 이거는 홍적점토고 이건 충격점토이고 그래서 이 두 개 점토를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출제가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쭉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안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간의존적인 강소산이라는 거, 이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작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자, 이제 이 부분을 EOP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여러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EOP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자, T-니꼬를 이용해서 T-니꼬는 무한대 조건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등시곡선 조건에서, 그래서 시간의존적인 강공소산을 등시곡선 조건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Z축이 됩니다. Z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안별 방정식의 어떤 해를 구한다 한다면은 여기서의 어떤 방향, Z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게 이 깊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이 X축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건 강국수압이죠. 종속변수야. 여기서 강국수압이고 자, 그럼 여기는 강국수압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평균 안밀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평균 안밀도가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기는 평균 안밀도가 여기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 등시곡선이 나타내는 거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T라고 하는 등시곡선은 그래서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서 EOP 경계다. 그러면 여기는 이 경계가 EOP 경계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EOP고 그럼 델타 U가 0이고 이거는 델타 U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정보는 일단은 제통의 깊이에 따라서 여기서의 이 강국수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강국수압이 여기서 여기를 100이라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안밀도, 그러니까 이것은 안밀 정도를 100이라 한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깊이가 10m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0m로 가정하면 5m 깊이에서의 안밀도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 25%. 그리고 여기는 이미 100%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m 지점에는 여기 보니까 80%가 있네요. 여기는 뭐 70%, 60%. 다시 해서. 자, 그러면 이 등시곡선에 주는 정보는 깊이에 따른 1m, 2m, 3m, 4m 깊이에 따른 안밀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야 돼.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 평균을 내는 방법이 여기서 전체 안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면적 중에서 이제는 소산된 면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는 유바라고 하는 평균 안밀도의 어떤 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얘가 평균 안밀도가 여기서 10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여기서 등시곡선이 이제는 다 EOP가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평균 안밀도가 100%라고 하는 평균 안밀도 조건이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평균 안밀도, 이 평균 안밀도를 가지고 그러면 임의 시간의 치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치마량을 구해서 우리는 최종 치마량을 1 플러스 2 뭐 CCH로 PW 또는 뭐 CV, MV, 델타 시그마 H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최종 안밀 치마량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파이널 세틀먼트의 값을 구했는데 이 파이널 세틀먼트의 값을 구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안밀도가 지금 현재 이 종의 평균 안밀도가 이렇게 보니까 평균 안밀도가 이게 50%인 때에 그러면은 치마는 얼마 생겼나 그걸 역으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지금 최종 안밀 치마량은 이게 안밀도가 100일 때 U가 100 곱하기 안밀도가 100이라고 하는 안밀도일 때 그때 치마량이 500cm다. 아니 5000mm다. 5000mm의 치마량이 최종 안밀 계산해 보니까 치마량인데 50%일 때 그러면 치마량이 얼마일 것인가? 그럼 뭔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값으로 때린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지금 형태 그럼 이렇게 해서 T가 평균 안밀도 50%일 때 그때 치마량은 그럼 이거는 뭐 5000 곱하기 0.5 해서 그러면 이거는 현재 2500mm 치마가 왔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임의 시간에 치마량을 구할 때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안밀 치마량.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최종 안밀 치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임의 시간에 안밀 치마량 구하면 이거는 SF 곱하기 평균 안밀 구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평균 안밀도만 하면은 임의 시간에 치마량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거를 그럼 구해야 되는데 등시곡선으로 판단이 구해갖고 면적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게 또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U하고 그럼 U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 아니라도 그럼 여기서 T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T하고 U하고 관계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U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럼 또 T를 구해야 되니까 T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T는 당신들이 쓰기 좋도록 테이블에다가 그냥 테이블 대해서 테이블 쭉 해갖고 T 값 요리 쭉 됐으니 T 값 알려주고 그럼 이거까지면은 그냥 다 설계하는데 다 지장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 쓰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지금 결국은 이 안밀 방정식을 해를 구하면은 결국은 그게 등시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뭘로 테레기 안밀 모델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양면 배수고 일면 배수라고 한다면 왜 일면 배수는 등시곡선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 다 이제 익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T는 CV분의 TH 곱해서 이거는 배수 거리 H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 안밀 치마량에서 1 플러스 2의 CCH 로그 P0 P0 여기서 H는 안밀층의 두께입니다. 안밀층이. 근데 이게 안밀층의 두께로 한다면은 일면 배수로 한다면은 EH나 EH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양면 배수 조건이다. 양면 배수였다면 거리가 반대로 줄어들어 버리죠. 거리가 반대로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체 안밀층의 두께지만은 여기서는 배수 거리니까 이게 2분의 Z 값으로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 배수거리를 단축을 시켰네. 그 배수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연직배수를 하니까. 그래서 연직배수를 해서 배수거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배수를 최대한 줄이고 줄이는데 줄이라고 해본들 그래서 여기서 약 1.2m 이상 더 줄이면은 크게 배수거리 단축 효과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교란 때문에. 교란이라고 하는, 근데 이 교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연직배수제가 보통 이게 지금 그 폭이 약 15cm 정도 폭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15cm인데 교란 범위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 3배, 그래서 4배라고 한다면은 15cm니까 그래서 60cm가 범위고 3배라는 또 45cm 정도 교란 범위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하고 이거 서로 교란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경계는 약 1.2m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m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흙이 교란이 거, 특히 점소가 교란이 된다는 거는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로 바뀌면서, 그래서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투수 계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과 변율 관계에서 보니까는 자, 이거는 불교란, 강도가 뚝 떨어지는 건 하나.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교란이 되다 보니까는 이 피곡선에서 교란이 불교란, 교란, 대성꿈에서 1호급해서 이거는 불교란, 교란. 그래서 이게 규값이 쭉 바뀌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서 쓰는 방법도 일부 제한이 되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안밀 특성하고 전단 특성 두 개가 다 바뀐다고 했으니 자, 안밀 특성에서의 지금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보정을 해서 시집값 보정을 했다고 해서 박수를 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교란이 생길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안밀 특성, 전단 특성에서 문제점, 그 부분을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보정하는 방법이 안밀에서 보정하는 방법, 전단에서도 보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보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해석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교란이 됐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러면 교란이 됐으면 교란을 어떻게 교란도를 판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란의 문제점, 그러면 전단 특성, 안밀 특성으로 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란했다면 교란도를 판정하는 방법. 그럼 판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안밀 특성에서의 체적 변화로 한다면은 뭔가 이거는 델타 E가 생기는 게 이게 지금 교란이 됐다면은 지금 이 교란이 된 것만큼 체적이 지금 감소가 돼요. 그죠? 교란되고 면목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체적 변화 값으로 해서 교란도를 판정하는 이런 안밀 특성으로 교란을 판정하고 전단 특성으로 한다면 응력과 변형 관계에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지금 이 탄성 계수가 지금 한국하고 중간 50%, 이 50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크 강도, 일치합축 강도, 그래서 일치합축 강도하고 피크 강도하고 50하고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값이 0.5가 나오면 딱 이게 불교란인데 0.5가 안 나오고 뭐 교란이 됐다면 얘가 이 값이 이게 값이 또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특성으로 검토하는 방법, 체적 변형 검토하는 방법. 그래서 자, 이러한 값들 이제는 또 응력 조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응력 조건인데 교란이 되면은 저기서 뭔가 교란이 된 이 값들에 의해서 R값으로 표현한 이걸 이제 뒤에 A로 표현한다면 R값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그냥 초기 값하고 교란된 응력. 그래서 강도 변화가 어떤 게 강도 변화로 표현한다든가 탄성 계수로 표현한다든가 체적 변화로 표현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로 해서 그리고 교란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거는 실리시험 조건이고 현장 실을 채취할 때도 두고 방법이다. 그래 채취한다면 그러면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지금 샘플로가 있으면은 지금 끝에가 이제
지금 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경과 외경부 해서 내경부 외경부에서 이렇게 해서 과정에서의 어떤 판단하는 방법, 실리 시험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들, 보정하는 방법들, 문제점들. 그래서 교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를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란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단 특성과 안밀 특성의 문제점들, 그리고 실리 시험에서 지금 안밀 특성과 전단 특성으로 이걸 판정하는 방법들, 시료 채취 과정에서 판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걸 또 응용 경로로도 또 표현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응용 나타나는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서 하나의 문제로 이것도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지금 안밀하고 전단 문제가 조금 좀 뜸하긴 한데 또 이러다가 몰아치기로 나오고 교란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또 한판 승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안밀에서 꼭 외워야 될 공식들. 자, 투수 개수,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개수하고 평균 안밀도하고 상관성의 어떤 식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마량 공식 같은 경우는 외운다기보다는 반드시 실리 시험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유도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접근에서의 지금 테리야기 안밀이론과 그 다음에 상반된 이론들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험 방법, 표준 안밀 시험의 한계성 때문에 있는 여타 다른 시험법과의 차이점들,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시간 의존적인 어떤 체력 변화가 발생하는 안밀에 대해서 중요를 했었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전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제 역학적인 부분들을 좀 완성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